제가 몸집은 이렇지만 소식이 있거든요. 오. 네. 제가 이렇게 재밌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네. 제가 몸집은 이렇지만 이런 거 파봐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저희 회사 직원들 항상 같이 먹는 거 보면 아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2월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2월에 한번 모셔서 그때 충격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죠. 비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가. 구조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오늘 간단하게 또 복습도 하고 좋죠. 오늘 오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영진 교수님이 사실은 의사세요. 의욕자. 나도 의사. 의사신데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입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은 의사분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큰 여러 지원을 열심히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의사과학자.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사과학자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의사분들도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연구도 하고 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의학, 뭐 생리학, 뭐 병리학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과학자라고 해서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의사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셔서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든지 아니면 뉴런이라든지 여러 개의 이제 논문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언제였죠? 금요일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이번에 이제 어떤 엄청난 논문을 내셨어요. 네.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네. 우리나라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기작을 연구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비만을 치료하는지, 네.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네.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밝힌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밝혔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좀 기쁩니다. 네. 여기 그래서 댓글 중에 좀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맞아. 사이언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역시 많이 계시네요. 그럼요. 네. 사이언스지에서 생명공학 쪽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의학으로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걸 또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사이언스지에 의학이 소개될 정도로 논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가치는 인류의 그 하나의 스텝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의학으로 사이언스지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의학으로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드렸죠. 네. 비만, 우리는 왜 살찌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싹센다와 위고비, 네. 마운자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식욕 억제약 그 원리가 궁금하다.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식욕 억제약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들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그 기작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저희들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어요. 그쵸. 근데 뭘로 죽을 것 같아요? 하면 암으로 죽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암보다도 훨씬 많이 죽는 게 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그러니까 이미 암이 많이 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유방암, 대장암 걸리면 워낙 좋은 뭐 면역항암제를 나와가지고 막 5년, 10년도 살거든요. 그럼 암이 여전히 많아. 하지만 암 때문에 안 죽고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죽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죽을 그 확률이 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미. 근데 암이 더 많이, 암보다는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더 많고 심장질환이 더 이렇게 급히 느는 면이 있어서 미래에는 이 심장질환이 더 중요할 거고 근데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다 비만과 당뇨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은 막 당뇨, 비만이 흔한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그래프 왼쪽 밑을 보면은 한 1980년도에는 유병률이 1%도 안 됐대요. 2형 당뇨병이. 근데 이 한 몇십 년 만에 10몇 프로까지 늘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의로 일하던 한 20년 전에는
그 저의 더 은사님은 옛날에 없던 병인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는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100년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별로. 이런 방향대로 가면 우리 모두 다 더 이렇게 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한 2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심혈관으로 죽는 거, 밑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죽는 걸 보고 왜 생길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생기냐? 왜 생기냐? 더 위로 올라가면 결국 많이 먹고, 그러니까 피자 같은 거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우리의 결정, 의지의 결정이 문제다. 아, 이게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먹냐? 이게 모든 일의 제일 근본 원인이구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한 그 10년 전에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일은 뭐냐? 인류에 내가 뭘 하고 죽으면 좀 보람이 있을까? 하면 이 문제를 풀고 죽어야겠다. 아, 인류가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죽어가는가?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내면은 다시 우리 인류가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편은 쫓아냈거든요, 꽤. 아편 다 막 피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주고. 근데 그거는 쫓아냈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아편 네. 주변에. 그런 것처럼 과학자가 열심히 하면은 아편 같은 나쁜 먹을 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아,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탕, 저 비만의 곡선과 설탕 소비 곡선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인류가 1700년도부터 쫙 이렇게 보면은 설탕 때문에 늘고, 그래서 오른쪽은 현재 얼마큼 흔한 건데 이제 과체중 비만을 합치면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건강에. 그리고 밑에 그림은 지난 5000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인류가 진화한 것처럼 비유를 한다면 5세대 만에 새로운 인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저런 인류. 아, 저도 약간 죄의식이 생기네요. 방금 저런 걸 아침에도 먹었기 때문에. 저도. 네, 그런 이제 시대의 급변함. 되게 과학자로서는 뭐 지구 온난화 비슷하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 걸 느낀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 좀 더 길게 설명했던 건데 결국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가 다 진화의 산물이고 모든 게 이렇게 다 새끼를 낳고 해야 되는데 우리 뇌가 프로그램 돼 있기로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안전을 지키고 번식을 하게 되느냐에 아주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테슬라 인공지능 차를 만들듯이 어떤 동물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해요. 기획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기능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해요, 이 종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태초의 동물부터 지금 인간까지 모든 동물의 뇌에는 이거에 대한 기전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뭐 번식을 하는 뇌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저는 에너지에 대한 뇌를 연구하기로 했고 그래서 먹는 쾌락, 먹는 갈망, 배고픔이라는 괴로움, 배고플까봐 두려움이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곳곳에 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개, 고양이, 뭐 지렁이 모든 동물들은 깨어나면 아 먹어야겠다. 뭐 이런 게 깔려 있죠.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제일 기본 프로그램. 뭐 로봇을 만들어도 기본 프로그램 넣어야 되듯이 그렇죠. 모든 동물은 배고프고 먹어야 된다가 들어있죠. 그게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내과, 내부민외과 의사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건강한 뇌랑 이제 쾌락 뇌랑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성의 기본 구조는 건강한 뇌. 우리 뇌에는 우리 체중이나 뭐 혈압, 뭐 체온 모든 거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는 기본 또 그 기본 구조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좌변기 그 물통 있잖아요. 네. 그 구조가 교과서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를 설계해도 이렇게 설계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현재 레벨에 맞춰서 조절되게 되면 너무 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너무 빠지면 저를 올라가죠. 이게 요요 현상, 뭐 아니면 우리 체온 조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체지방량을 재요. 우리 저장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뱃살이 얼마나 많은지를 재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으로 그걸 농도를 높이면 식욕이 억제되고 기초대사량이 조절이 돼가지고 살이 쪄도 빠지고 빠져도 찌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건강뇌는 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이 과거에는 건강뇌가 고장나서 살찐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 좀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건강뇌는 잘못이 없어, 대체로. 건강뇌가 잘못된 비만은 10만 명 중에 1명. 우리는 아니야. 우리들은 다 그 핑계 대는 사람 있잖아. 아, 이게 다 유전자 때문에 먹는 거라고. 난 완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젠 안 통한다. 이제는 통합니다. 건강뇌는 건강하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좌변기 모델처럼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체중이 세 포인트로. 그러니까 네. 세 포인트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세 포인트가 유전자에 적혀 있어. 뭐 80kg 적혀 있기 때문에 살을 빼봐야 다시 찔 거야. 하지만
이 이론을 약간 확장한 이론이 세틀링 포인트예요. 세틀링이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셋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만 셋 포인트가 이동할 수도 있다. 이거의 좋은 비유가 저 호수 그림이 논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호수의 깊이도 웬만하면 고정돼 있죠. 누가 네. 물을 퍼가도 올라가잖아요. 지하수가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올라가요. 해수면이. 네. 그다음에 건기가 되면 해수면이 내려가요. 네. 그래서 강수량이 변하지 않으면 또 고정돼 있어요. 그 깊이에. 호수 갑자기 막 변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체중이 만약 우리가 강원도 산골에 살 때랑 또 완전 그 맛집 바로 앞에 살 때랑 그게 이제 장마철과 건기. 가뭄 때처럼 우리 체중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네. 거기도 고정이 된다. 그래서 이 건강뇌를 지키는 주요 2개 축이 식욕 촉진, 식욕 억제. 그래서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렐린이라고 위에서 나와요. 오.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다 보면 위에서 막 그렐린 나와서 너무너무 배고파 이렇게 만들고 근데 장 호르몬, GLP-1 오늘 주인공은 장 호르몬이에요. 네. 음식을 먹어서 장에 도착을 하면 GLP-1이 왕창 나와가지고 그만. 배불러 먹지 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먹어라 말아라 하면서 우리 적당히 먹게 만들어요. 건강뇌가. 건강뇌의 한 축이 배부른 호르몬 GLP-1입니다. 이걸 쓴 거기 때문에 이 약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온 뭐 네네. 삭센다라든지 네네. 위고비라든지 이게 뭐 이상한 무슨 나쁜 걸 새로 합성으로 만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생약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네.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약에 가까운 거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잘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패스팅, 배고플 때, 오른쪽은 피딩, 배부를 때라고 하면 이게 X표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렐린 왕창 나와서 배고프게 만들고 먹고 나면 PYY, GLP-1, CCK가 다 배부름 호르몬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배부르게 만들고 그런 게 다 합쳐지는 데가 저 뇌 한가운데 있는 하이포살라무스라고 부르는 데가 아까 건강뇌라고 불렀던 시상하부. 시상하부. 저기서 종합 컨트롤 하는 거예요. 저기 렙틴이라고도 지방세포들 보이죠. 네. 거기가 이제 저장 에너지, 곳간의 양을 재고 렙틴을 막 보내서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알려주면 시상하부가 종합적으로 렙틴도 높고 GLP-1도 높고 이러면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걸 종합 판단하는 예를 들면 무슨 농림수산부 장관 같은 사람인 거죠. 시상하부가 앉아있다 들어보고 곳간이 비었대 어떻게 빨리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농사를 그렇죠. 많이 줘 갑자기 하는데 그런 데가 하는 게 시상하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저 하얀색이 before weight loss 그러니까 체중 빼기 전에 보면 밥 먹기 직전까지 팍 올라갔다가 먹으면 뚝 떨어져요. 네. 먹으면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먹게 만드는 힘인 거죠. 배꼽시계 같은 힘. 이렇게 되는데 검은색은 after weight loss 억지로 다이어트를 뺀 거예요. 무슨 네. PT 선생님이랑 억지로 네. 억지로 굶식해가지고 안 먹고 그러면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렐린을 왕창 높이는 거예요. 평형이도. 그러네. 그러면 옛날에 제일 배고팠던 때만큼 하루 종일 배고픈 거야 그냥. 와. 먹고 나서도. 근데 반대로 아까 그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저 먹는 타이밍에 약간 뒤에요. 조금 밀려 있구나. 네, 그렐린은 막 배고파서 먹을 때까지 올라가고 GLP-1은 안 올라가고 있다가 먹기 시작하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팍 순식간에 올라가죠. 점심을 보면 특히나 네. 팍 올라가면 배고플러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만드는 거예요. 맞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밥 먹는 그 타이밍 아까 한성님이 점심 때 딱 변한다는 그 이제 -3 밥 먹기 1시간 전 0이 밥 먹는 순간 그래서 밥 먹는 순간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렐린이 쫙쫙쫙 올라가면서 배고파 먹어야지 배꼽시계 막 올라가면 먹어 밥 먹으러 가자 너무 도저히 못 참겠어. 드디어 음식을 만났어요. 먹기 시작. 냠냠냠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 극적인 크로스가 생겨요. 그렐린이 빡 떨어지면서 네. GLP-1이 팍 올라가요. 저기 이제 1시간이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도 아니고 거의 한 10분, 20분 만에. 2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먹다 보면 10분, 20분 되면 배가 꽉 찬 것 같은데 배불러서 어디서 못 먹겠는데 근데 위는 다 차지 않았어요. 디저트 배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위는 차지 않았어요. 근데 GLP-1이 팍 나오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를 너의 위가 빠방하게 찬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천천히 먹어라. 매우 천천히 먹어라. 정확합니다. 네. 천천히 먹으면은 GLP-1이 빡치고 올라올 때까지 10분, 20분이 네. 충분히 지나버리면 하는데 면을 5분 만에 면치기를 다 먹어버리면 GLP-1이 올라오기도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면치기 좋지. 면은 참을 거예요, 면치기? 저도 면 팔아. 무슨 면 좋아해요? 저 그냥 면은 다 좋아해요. 저는 밥은 소식하거든요. 네.
밥은 진짜 쬐끔 먹고 반찬을 어마무시하게 먹고. 전 또 면에 면은 또 달라. 딱 좋아하는 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퍼진 국수 같은 거 퍼지는 건 잘 안 먹어요. 퍼진 거죠. 저도 안 좋아해요. 쫄면 이런 거 좋아해요. 냉면. 전 냉면, 쫄면. 쫄면은 말고 난 두꺼운 거보다 얇은 게 좋다. 아니, 두 분이 표정이 행복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 모드로 딱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면서 거의 무슨 자기 여자친구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렐린 막 나오고 있었어. 네. 그렇게 해서 주팩 나오면은 이제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아. 배는 안 터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먹기를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배부름이라는 게 위가 찬 게 아니라 호르몬이 만들어낸 약간 착각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위는 차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위가 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 먹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 몸 안에 건강한, 아까 건강뇌의 한 축을 이루는 GLP-1을 네. 강제로 주사를 맞아두면 하루 종일 엄청 높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오르락내락 해야 되는데 그냥 맨 위에 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배부른 상태로 느끼게 만드는. 네, 그렇게 되는 약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저약들이. 현재 우리나라 삭센단밖에 없어요. 미국은 밑에 2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 때문에 나 살찌는 거예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고 우리 대부분, 항성 씨나 우리 대부분은 저 오른쪽 스타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맥도날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제 살찐 거에 한 50%는 담당한 것 같아요. 네네. 보기만 해도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금. 근데 버거 자체보다 사실 감자튀김이 더 심하지 않나요? 감자튀김은 절대 먹지 마세요. 맞아요. 네, 버거를 절대, 정말 절대. 먹고 싶으면 버거를 먹고 감자튀김만 안 먹어도 네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배경에 있어서. 그래서 맨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은 마카롱. 마카롱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마카롱은 좀 너무 달아서. 그때 물어봤었는데 랩장님 무슨 간식파예요? 저요? 아이스크림 뭐였더라? 저는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다 좋아요. 초콜릿은 아이스크림. 다 좋아요.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초코 초코요. 아이스크림 아마 그 슬라이드 보면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제 인생에 처음 먹었을 때 네. 진짜 달고 맛있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서 조금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면 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콘 하나, 콘 2개, 뭐 파인트 쿼터 막 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 이런 데는 쿼터 먹을 때마다 무조건 쿼터 먹는 사람들, 다 퍼먹는 사람들. 저 한 통 다 먹어요. 여기도 계셨구나. 그래서 요새 그거 저당 아이스크림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저당. 일단 상술의 범위, 근데 뭐 고당보다 낫긴 하지만 하여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연구를 하는 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비만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구분. 당뇨병은 1형, 2형이 있는 거 알죠? 네. 네. 옛날엔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당뇨병, 당이 높으면. 비만이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바꾸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제 저 가운데 쾌락적 과식 저단계까지. 네. 제가 이제 감이 좀 거친 단어로 하자면 저는 행복한 돼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행복한 돼지. 제가 행복한 돼지 타입. 돼지였네요. 행복한 돼지 타입. 그래서 행복한 돼지 타입까지만 진행된 비만이 있어요. 1형 비만이라고 부르자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마 랩장님도 행복한 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제를 하기 시작해요. 절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요? 네. 노력하시잖아요, 뭔가. 잘 안 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저는 잘 먹는 못한다는 거는 잘 죄책감, 못하는 진짜 것 나쁜 같아요. 네. 상황이에요. 죄책감까지 있어. 그래서 다시 그림하면은 절제나 죄책감이 쌓여요. 네. 한성님도 죄책감 좀. 저는 심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약간 사회적으로 죄책감을 또 만들어요. 연예인이나 뭘 보면은 이런 몸매로는 뭘 못한다 이런 걸 해서 죄책감이 생기면 절제를 하게 되는데 절제를 하게 되면 바로 반동이 되는 게 갈망이 높아져요. 그렇죠.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그렇죠. 생각을 금지된, 하면 할수록 네네. 더 먹고 싶어져. 뭔가 불륜 비슷하게 금지되면 더 갈망하는. 장난 아니에요. 만약 초코 아이스크림만 한번 마음껏 특히 그 맛있는 그 집 거를 그냥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가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뭔가 뭐 사업이 망하건 뭐 여자친구가 뭐 어떻게 하건 남자친구한테 뭐 짜증나는 생기고 뭐 시험보다 망하건 뭐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하건 이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야 치킨 시켜. 아니면 뭐 그렇지 한번 고삐 풀리죠. 그렇죠. 고삐 풀리는 거. 그래가지고 뭐 편의점에 가서 이제 쿼터를 사는 거죠. 일단. 그쵸, 그쵸. 정신줄이 났어요. 네. 완전 저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쿼터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어. 네. 다음날 자다가 깼어요. 이 뭐야? 먹어버리네 또. 그러면 더 큰 죄책감이 찾아오고 더 큰 금지가 찾아오고
더 큰 갈망이 찾아오고. 네, 그래서 저 고리를 이해하면 본인이 이제 이게 근데 중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부터 조금 있는 사람, 중증도 있는 사람,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음식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저런 걸 생각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외 학회 학자들을 만나면 그 학자들이 물어봐요. 뭐 너는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난 음식 중독이라고. 풀고 싶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지구 온난화는 난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나는 음식 중독을 해결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약간 비유로 에어컨을 설명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셋 포인트가 에어컨이 딱 셋 포인트거든요. 26도로 셋 포인트 해두면 저절로 26도로 가요. 어떻게든 에어컨이 건강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방에 제가 만약 커다란 불을 피우면은 이제 이 에어컨이랑 이 불이랑만 싸워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간 채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과 외부 효과, 불과의 싸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원신으로 살 거냐, 구석기세에 살 거냐, 아니면 현대를 살 거냐의 질문이 되는 거고, 네. 만약 항성 씨가 구석기세에 태어났어요. 네. 그럼 이 몸에 할 수가 없어요. 아. 하질 않아요. 왜냐면 면이 없어. 그쵸. 냉면 같은 거 없어요. 음. 그냥 푸석푸석한 열매 같은 거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고기는 맛있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2번 떼야 돼요. 웬만하면 죽도록 떼어야죠. 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 바나나가 엄청 많이 열려 있어도 200kg짜리 원숭이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힘들어 이거 살찐다는 게.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구석기세에 태어나지 않았고 현대사회, 배달의 네. 민족과 냉면과 온갖 게 바로 앞에 있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클릭하면 배달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 편해. 네. 좀 노력을 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그러니까 나가는 쪽은 엄청 좁아졌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데 장맛대처럼 들어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온갖 곳에 맛있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세틀링의 그 호수 깊이 비유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만 거예요. 그냥 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성 폭우야 씨, 폭우. 항성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비를 맞고 있을 뿐이에요. 저 비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사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물어보면 자기 인생의 제일 아름다웠던 시기를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엄청 쪄요. 시험 준비하면서 시험 보고 나면 다시 빠져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희 보면 셋 포인트가 아래쪽에 있죠. 자기 체중이 한 60kg, 50kg 좋았던 시절. 네. 근데 밑에 빨간색 화살표 하나하나가 인생의 굴곡들이에요. 무슨 뭐 어디를 입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굴곡을 겪을 때마다 출렁출렁하지만 몸이 저항을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굴곡이 너무 많고 항성 씨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사업을 시작하거나 스트레스 많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대학원에 들어오거나 교수가 되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이러면 이제 40대쯤에는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 요소가 많이 누적이 돼서 높은 쪽으로 고정이 되는. 그게 현대 이제 항성 씨나 제가 살고 있는 높은 셋 포인트, 세틀링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시상하부 뇌 가운데 있는 저 부위인데 네. 과학자, 저 같은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시상하부 내에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지도가 뭐에 대한 지도면 필요, 니드. 뭐 필요해, 뭐 물 필요해, 뭐 음식 필요해. 여기 성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따뜻함도 다 있어요. 네. 저기 보면 초록색이 식욕들이에요. 네. 파란색이 목마름들.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정부가 있으면 정부의 농림수산부들이 어디 있고 뭐 해양천원부는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알아낸 거예요. 네. 이걸 알아내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네네. 인류가. 이 현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네. 저기 DMH라고 적혀 있는 건 원래 없는 그림인데 제가 넣은 거예요 방금. 저기가 제 연구에 이제 그 지도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좀 거창히 비유를 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뭐 그런 것처럼 잘 몰랐던 걸 발견했다는 거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